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얘기한 그 핵심 메시지, 트럼프 이전 시대로 돌아가자. 트럼프 시대는 잘못됐다. 이거는 잘못된 메시지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칼라TV에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어제였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걸로 그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 매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적절한 구성을 통해서 선보인 전당대회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민주당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총출동하다시피 했죠. 그런데 왠지 아쉬움이 남는 건 미국의 미래를 위한 비전이나 정책 제시보다는 현재의 트럼프 대통령을 타격하는 데만 너무 집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에서 정치 소식을 가장 무게감 있게 전한다고 하는 주용석 기자가 이런 기사를 라디오 코리아에 올렸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나라를 이끌 것이고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플랜을 제시하는 순간이라서 유권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최상의 기회가 후보 수락 연설이라는 거죠. 차기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의 비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 그런 수락 연설에 대한 기대를 갖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어제까지 사흘째 전당대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그 바이든의 수락 연설 전에 작성된 기사입니다. 미셸 오바마, 버니 샌더스,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버락 오바마, 빌리 클린턴 같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중량급 인물들을 총출동시켜서 백악관 탈환을 위해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 없이 민주당 스타들 연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는 겁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계속된 공격이었는데 연설에 나서는 사람만 바뀔 뿐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 비난이었다는 거죠. 사흘 동안 민주당 전당대회를 지켜본 소감은 지루하다는 거였고 왜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지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있고 형편없는 대통령이라는 공격이 다였고 이번에는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을 선거에서 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전부였다는 거죠. 2008년에 버락 오바마 당시 상원 의원이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고 본선에서 존 맥케인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을 때는 상대에 대한 비난은 거의 없었고 자신의 비전을 당당하게 제시했다는 거죠. 반면 2016년 대선은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당시 후보가 서로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서 네거티브 선거전이 됐고 오랜 정치 경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힐러리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아웃사이더 트럼프 후보에게 완패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2020년 선거도 2016년 대선과 비슷한 모양새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셸 오바마,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같은 민주당을 대표하는 인물들 연설이 이번에 기억에 남지 않는 것도 이러한 어떤 메시지도 없이 오로지 반 트럼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쓴 주용석 기자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바라본 소감이 어땠는지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주용석 기자와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어떤 시각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바라봤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참조로 주용석 기자가 저와의 인터뷰에서 말씀 나누는 내용들은 라디오 코리아의 보도 방향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소견임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좀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는 전통적인 전당대회가 아니라 화상으로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전당대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직업상 매번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항상 비슷하잖아요.
큰 어떤 그 시설에 체육관이라든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서 박수 보내고 환호하고 거기 그러면서 앞에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나와서 연설하고 거의 뭐 비슷한 그림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는데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그림이 아니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흥미로웠고 재미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그런 풍경을 저희가 그런 확인할 거. 수가 네, 있었는데 맞아요. 네.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비전 대신에 네. 비난과 네. 그리고 현 정권에 대한 판단, 재판 뭐 이런 것들만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야당이잖아요. 집권당은 분명히 공화당이고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뭐 야당으로서 평소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야당의 역할이 또 그런 거니까. 근데 적어도 전당대회 올해 11월 선거에서 우리 당에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이 사람을 좀 뽑아주십시오 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전당대회만큼은 이 4일 동안의 전당대회만큼은 좀 달랐어야 되지 않은가. 비난이나 비판은 충분히 해왔고 또 앞으로도 충분히 계속 할 건데 이 4일 동안은 그런 것보다는 왜 사람들이 민주당을 뽑아줘야 되는지 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지를 설득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안타깝게도 그런 설득이 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레토릭의 반복.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대통령이고 무능한 대통령이고 문제가 많은 대통령이다. 그런 얘기를 결국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화상 전당대회라는 특성상 새로운 어떤 모습, 그림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가 있었던 것 자체는 굉장히 신선했고 좋았지만 사실은 그 컨텐츠 자체, 그 내용면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함이 많았다. 그러니까 공허한, 그러니까 항상 듣던 레퍼토리의 반복 그리고 좀 공허한 어떤 정치적인 수사가 난무했던 것에 비한다면 디테일은 없었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미국인들을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디테일은 없었던 그런 좀 전당대회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해보고 너무 좀 싶습니다. 추상적인 그런 방향만 제시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조 바이든 어차피 그 이제 민주당 후보죠. 조 바이든 후보가 가장 중요한데 그분이 마지막 날 했던 오늘 그러니까 어제 했었죠. 어제 했었던 네, 그 후보 수락 연설. 후보 수락 연설을 보면 나오잖아요. 뭐 지금이 민주주의의 가장 어두운 시기인데 자기가 그것을 끝내겠다. 근데 그런 말은 정치적인 수사로서는 화려한 말인데 굉장히 참 세련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인들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일반인들이 듣기엔 참 공허한 얘기가 아닌가. 빛과 어둠 뭐 이래가면서 빛과 어둠 그리고 뭐 선과 뭐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네. 독재자에게 뭐 아부하는 시대를 끝내고 이런 말은 좀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판단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뭐 고려사항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누가 뭐래도 경제 아닙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일하는 회사가 또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참 독재자 운운하고 동맹 운운하는 건 참 한가한 소리가 아닌가. 폭군 얘기 나오고. 그렇죠. 네. 대통령으로서 물론 외교도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미국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지 또 개인이나 기업이나 또 스몰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인지 이런 얘기인데 사실 듣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게 없지 않았는가. 그게 좀 아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역시 그 조 바이든 워낙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50년 만에 지금 대통령 도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정치 활동한 지. 그러다 보니까 말 자체는 사실 틀린 말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좀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도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어떻게 정책이라는가 아니면은 전략적인 것이 엔티 트럼프, 네. 반 트럼프면은 뭐 이쪽으로 표가 몰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느냐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래서 문제가 있고 저래서 나쁘다.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뭐 그건 우리 다 아는 네. 얘기고. 근데 네. 그런 부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그럼 이 사람을 찍어줘야 되는가? 그건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을 찍어줘야 될 이유를 대야 되는데 네. 그걸 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사람들의 어떤 가슴을 울리는 그런 어떤 설득력을 발휘하는 거는 좀 실패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요. 지금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정당 제도가 양당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물론 뭐 소수 정당도 있고 무소속 후보가 가끔씩 나올 때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양당제인데 그러니까 미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정치 면에서는. 여기 아니면 여기.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유럽 같이 다당제라면 트럼프가 나쁘다 오케이. 그럼 누구 선택할까? 선택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트럼프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다당제라면 당연히 왜 나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설득을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런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미국이란 나라는 정치제도 자체가 양당제다 보니까 굳이 그런 설득을 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쁘다고만 그것만 설득을 하면 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의 정치 제도가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서 왜 미국은 항상 공화당과 민주당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지 저는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그런 고민을 해왔어요. 왜 선택을 둘밖에 선택지가 없는 거지? 이 그런 사람은. 양당제라는 한계 때문에 네. 이번에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기라성 같은 그 정치계의 거물들이 다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치 저쪽이 싫어? 그러면 이쪽을 찍어라는 식의 어떤 뉘앙스는 그건 좀 저 사람들의 무게감에 비해서는 떨어지죠. 맞아요. 예,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커요. 그렇죠. 뭐 첫날 미셸 오바마 여사부터 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힐러리 나왔죠. 클린턴 다 네. 나왔죠. 민주당을 대표하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정치를 대표하는 인물이 다 나왔는데 다들 말 잘한다는 소문난 사람들이고 그런데 똑같았어요. 네. 사람은 바뀌지만 그 말하는 그 내용은 다 트럼프가 문제가 있다. 잘못된 대통령이다. 이 사람에게 또 한 번 대통령직 4년을 더 허락해서는 안 된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민주당은 4년 전의 실패가 무슨 이유에서 그런 그렇죠. 상황을 겪어야 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미국인들에 의해 선택됐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쿠데타에 의해 집권한 사람인 것처럼 아니면 외부 세력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근데 그건 좀 부정선거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 이번 전당대회 4일 동안에 가장 중요한 제가 볼 때 핵심인 그 레토릭이 그것이었어요. 과거로 돌아가자. 트럼프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였는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 이전이라는 것은 결국 오바마 대통령 시대예요. 그렇죠. 근데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나이도 젊었고 잘생겼고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멋있는 그런 스타일이지만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8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 지금 4년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집권 때 공화당이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뭐 하나 제대로 처리가 되질 않았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추구하던 정책이 거의 협의가 안 됐고 공화당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그래서 오바마 케어 같은 가장 핵심적인 정책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결국은 그 실현할 수밖에 없는. 27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그렇죠. 발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8년은 굉장한 분열과 갈등의 시대였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을 계속 비난했고 공화당도 오바마 대통령 비난했고 근데 지금 와서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남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방하원은 계속 트럼프 대통령 비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 비난하고 그러니까 데자부예요. 대통령만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었고 연방하원만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고 여기서 이제 데자뷰라는 건 이제 그 당쟁을 얘기할 당쟁이죠. 때 그야말로 그냥 똑같은 상황 위치만 바뀌고 네. 그래서 저는 참 그 아이러니하다고 느끼는 것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그 핵심 키워드는 예전으로 돌아가자 트럼프 이전 시대로 회귀하자 이건데 그게 과연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그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공격하는 건 미국을 더 분열시켰고 미국을 더 갈등으로 지금 증폭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 오바마 대통령 8년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그 분열을 이용한 거고. 이용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얘기한 그 핵심 메시지 트럼프 이전 시대로 돌아가자. 트럼프 시대는 잘못됐다. 이거는 잘못된 메시지가 아닌가.
과거로 돌아가는 거는 어찌됐건 그거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가 닥쳤고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그 민주당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한 비전, 메시지를 제시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거는 정말 큰 실착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네. 트럼프의 시대 자체를 아예 지워버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건 아예, 분명한 아예 것 그냥 같아요.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네. 마음들이라서 이전으로 돌아가자는데 근데 없애는 게 꼭 이전으로 돌아가야지만 없애는 건 아니거든요. 뭐 전부 다 지금 정책 폐기하겠다고 하겠다 하니까 뭐 네. 그런 차원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게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기보다는 과거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상당히 아쉬웠고요. 그렇지 않아도 후보가 조 바이든 지금 올해 78살 아닙니까? 나이를 갖고 얘기해서 좀 안타깝지만 어찌됐건 오랜 정치 경력이어서 베테랑이라고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자면 과거의 인물이에요. 과거의 인물인데 기득권 중에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대변할 만한 젊은 그런 이 새로운 대선 주자가 없다 보니까 나온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인물이 나와서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핵심 키워드가 과거로 돌아가자니까 이거는 뭔가 상당히 좀 기득권이라고 네. 말씀을 드린 게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도 트럼프는 정치권에서 기득권 세력이 아니었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바로 그거죠. 네. 예, 아웃사이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지를 했던 것이고요. 그걸 민주당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도 과거에는 기득권이 아니었죠. 레이건 시대, 조지 부시 대통령 시대를 거치면서 빌 클린턴이 등장하고 그때는 빌 클린턴 젊었을 그러니까 때였고요. 오바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네. 새로 왔잖아요. 새로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지 W 부시 시대를 거치면서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8년 동안 정말 진저리가 났던 미국인들이 오바마라는 사람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받고 환호했죠. 예, 환호했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그 오바마를 찍어줬는데 지금 민주당은 트럼프 4년을 겪고 나서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과거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은가. 그래도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서 좀 민주당 전당대회 여러 가지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좀 빈약했다. 아쉬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음악 프로를 비유하자면 뭐 굉장히 화려하게 뭐 무용수들이 춤을 추고 뭐 여러 뭐 연주자들이 연주하고 합창을 해주고 하지만 본 공연이 굉장히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네, 무대는 화려했는데 네. 가창력은 좀 떨어지는 맞아요 그런 느낌. 느낌을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굉장히 했는데 보고 나니까 이거 뭐 네. 두 번 보고 싶진 않다. 또 볼 정도는 아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쇼였던 것 저 같다. 친구들이 몸 관리를 잘못했나 왜 소리가 저렇게밖에 안 나오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고 주영석 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개인 의견을 한번 여쭤봤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가 공화당이죠.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한 번 더 잠깐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주영석 기자가 전한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소감 어떻게 보셨는지요? 내노라 하는 민주당의 스타급 중진들이 모두 출동이 된 전당대회였습니다만 그 정도 인물들이라면 미래를 위한 비전이라든가 뭔가 감동을 줄 만한 얘기들이 가능했었을 텐데 왜 반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타격하는 데에만 집중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봤던 부분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은 공화당 전당대회가 마련됩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혹평을 하면서 뭔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어떤 청사진들이 펼쳐질지 기대 이상이 나올지 아니면 역시 실망스러운 전당대회가 될런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도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어떤 시각에서 우리가 전당대회를 바라보게 됐는지 그 내용들 또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칼라TV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